야, 또 저기 있네. 저 인간은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다니까. 서쪽 장터 구석 해가 뜨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내가 있었다. 박천수.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천수라 불렀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맞아도 도망치지 않는 이상한 놈이었다. 천수야, 오늘은 얼마나 맞을까?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돌멩이를 주었다. 첫 번째 돌이 천수의 등을 때렸다. 그는 움찔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돌은 계속 날아왔다. 재미없어. 반응도 안 해. 아이들이 지루해하며 떠나갔다. 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등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술 취한 장정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이 자식, 내가 지나가는데 비키지를 않아? 천수는 길 한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장정은 이유가 필요 없었다. 그냥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발길질이 시작됐다. 한 대, 두 대, 세 대. 천수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이 새끼가 진짜. 장정이 천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천수의 몸이 잡아당기는 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구르면서 목이 꺾이지 않게 각도를 만들었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 장정은 기분이 나빴다. 뭔가 손맛이 없었다. 화풀이가 안 됐다. 재수 없어. 장정이 침을 뱉고 가버렸다. 천수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옷을 털면서 그의 눈이 잠깐 번뜩였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장터 반대편 기와집 처마 아래서 한 노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약초를 파는 윤씨 노파였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또 당하고 있구나. 노파의 손녀 윤약초가 물었다. 할머니, 왜 저 아저씨는 맞기만 하고 도망도 안 가요? 글쎄다. 아마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노파는 말을 흐렸다. 사실 그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사내에게는 뭔가 사연이 있다고. 해질 무렵 장터가 파장할 시간이 됐다. 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다. 마치 역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천수가 장터를 벗어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그는 천수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절뚝거리는데 보폭은 일정하군. 검은 도포의 사내가 중얼거렸다. 그는 천수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찾았다. 밤이 깊었다. 천수는 장터 외곽 폐가에 도착했다. 무너진 담장, 깨진 기왓장, 비어있는 집. 하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거처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천수는 쓰러졌다. 오늘 받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등, 옆구리, 허벅지, 온몸이 쑤셨다. 처음으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장터에서는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리였다. 천수는 천천히 옷을 벗었다. 거울도 없는 방에서 손으로 상처를 더듬었다. 다행히 뼈는 성했다. 내상도 깊지 않았다. 맞는 순간마다 몸을 틀었기 때문이다. 또 살아남았군. 천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별이 보였다. 문득 그의 손이 바닥 한쪽을 더듬었다. 헐거워진 마룻바닥. 천수는 판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 낡은 천 보자기가 있었다. 천수는 보자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졌다. 보자기 위로 뭔가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다. 아직 아니야. 천수가 중얼거리며 판자를 다시 덮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5년 전 그날의 비명소리. 억울하다고 외치던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 죽여라. 천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맞고 침 맞고 무시당하는 하루. 하지만 그것이 천수가 선택한 삶이었다. 숨어 사는 것. 그것만이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흘 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어. 감찰사 나리가 직접 온대. 감찰사가 왜 여기 같은 시골 장터에?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감찰사는 보통 큰 고을에나 파견되는 높은 벼슬아치였다. 이런 변두리 장터에 올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다. 정오가 되자 말을 탄 행렬이 나타났다. 앞장선 사내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다. 감찰사 박진한. 그의 뒤로 군졸 10여 명이 따라왔다. 장터 상인들은 모두 집합하라. 군졸의 호령이 떨어졌다.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들었다. 100여 명쯤 됐다. 박진환이 말에서 내리며 입을 열었다. 본관이 이곳에 온 이유는 간단하다. 이 장터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 저희는 매달 빠짐없이 쌀가게 주인이 항변하려 했지만 군졸이 몽둥이로 땅을 쳤다. 입 닥쳐. 나리께서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박진환이 차갑게 웃었다. 앞으로 이 장터는 본관의 직접 관리하에 들어간다. 세금은 기존의 2배로 인상한다. 장사를 하려면 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허가증 발급비는 은자 3냥이다. 은자 3냥이요. 그건 한 달 장사해도 그만큼 못 버는데요.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아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다. 불만이 있으면 관아에 소청을 올려라. 물론 소청서 접수비는 따로 받는다. 은자 5냥. 완벽한 착취였다.
소청을 올리는 것조차 돈을 내야 하니 가난한 상인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내일부터 시행한다. 세금 못 내는 자는 장사 금지다. 박진환이 말을 타고 떠나려는 순간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포목점 주인 김서방이었다. 50평생 장사만 해온 노인이었다. 저희가 정말 세금을 안 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박진환이 말머리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증거. 내가 감히 본관의 말을 의심하느냐?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봐라.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매달 관아에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군졸 하나가 달려들어 김서방을 땅에 쓰러뜨렸다.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다. 이 늙은이가 감히 한 대, 두 대, 세 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박진환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좋은 본보기로군. 앞으로 본관의 명에 불복하는 자는 저렇게 된다. 명심해라. 김서방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의 아들이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군졸이 창으로 가로막았다. 움직이지 마. 날이 깨서 가실 때까지. 박진환이 천천히 말을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장터 구석에 멈췄다. 박천수.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내. 저자는 뭐 하는 놈이냐? 군졸이 대답했다. 저놈은 벙어리 천수라고 합니다. 그냥 장터에 앉아 있는 거지 같은 놈입니다. 거지. 예. 맞아도 소리 한 번 안 내는 이상한 놈입니다. 사람들이 장난삼아 때리고 놀기도 하는데. 박진환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관심을 거뒀다. 상관없다. 가자. 행렬이 떠나갔다. 장터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김서방의 아들이 울먹이며 아버지를 일으켰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괜찮다. 김서방이 피를 뱉으며 말했다. 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장터는 평소보다 일찍 파장했다. 상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한숨만 내쉬었다. 은자 3냥을 어디서 구하나? 장사를 접어야 하나? 그냥 도망갈까? 절망적인 대화들이 오갔다. 윤약초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약초야, 우리도 장사 못하게 생겼구나. 할머니,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어디 있겠니? 은자 3냥이면 우리가 1년을 벌어야 하는 돈인데. 윤약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해서 약을 다려 드셔야 했다. 장사를 못하면 약값도 구할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약초가 돌아봤다.
박천수였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저 사람, 오늘은 안 맞았네. 윤약초가 중얼거렸다. 이상했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천수를 건드리지 않았다. 아니, 건드릴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맞았다. 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밤이 깊어졌다. 폐가로 돌아온 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된 김서방, 울먹이는 아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또 시작됐군. 천수가 중얼거렸다. 그는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천 보자기가 보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들여다봤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같았다. 천수는 보자기를 만지작거렸다. 천 너머로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다.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 그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천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판자를 덮고 자리에 누웠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검은 도포의 사내가 서 있었다. 박진환의 신복, 현랑이라 불리는 자였다. 현랑은 폐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벙어리 거지라.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확인이 필요하군. 이튿날 아침 장터는 반쯤 비어 있었다. 상인들 중 절반이 나오지 않았다. 은자 3냥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남은 사람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건을 펼쳐놓았다. 이거 진짜 장사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허가증 없으면 장사 못한다는데 누가 은자 3냥을 구해? 정오가 되자 군졸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현랑이 직접 이끌고 왔다. 허가증 검사한다. 모두 꺼내놔라. 당연히 허가증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어제 발표가 났는데 하루 만에 은자 3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허가증 없이 장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물건 압수. 군졸들이 상인들의 물건을 마구 걷어갔다. 쌀, 포목, 생선, 채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리, 제발 하루만 여유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하루 만에 돈을 구합니까? 입 닥쳐. 규정은 규정이다. 현랑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마치 일을 처리하는 기계 같았다.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있던 윤약초의 차례가 왔다. 너도 허가증 없지? 저는 할머니 약값을 벌어야 했어. 상관없어. 규정 위반이야. 군졸이 약초 바구니에 손을 뻗었다. 윤약초가 바구니를 꼭 껴안았다. 안 됩니다. 이거라도 팔아야 할머니 약을 사는데. 놔.
군졸이 바구니를 잡아당겼다. 윤약초가 버티자 군졸이 짜증을 냈다. 이 계집이. 군졸의 손이 윤약초의 뺨을 후려쳤다. 윤약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발이 꼬이면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약초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귀한 산삼 한 뿌리가 군졸의 발밑으로 굴러갔다. 오, 이게 산삼이네. 군졸이 산삼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이런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증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건 할머니 약으로 쓰려고. 닥쳐. 압수한다. 군졸이 산삼을 품에 넣었다. 윤약초가 울먹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군졸이 발로 밀쳤다. 꼼짝 마. 저항하면 관하로 끌고 간다. 윤약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만 흘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모두 자기 일로 정신이 없었다. 그 순간 장터 구석에서 뭔가 움직였다. 박천수였다. 그는 항상 앉아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현랑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천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천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윤약초 쪽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벙어리 천수가 움직이네? 저 인간이 왜? 군졸이 천수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거지 새끼가. 천수는 군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만 하시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다. 벙어리라고 불리던 천수가 말을 한 것이다. 그것도 명령하듯이. 군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 개거지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약초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일어나시오. 천수가 손을 내밀었다. 윤약초는 멍하니 그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지만 묘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손이었다. 감히. 군졸이 몽둥이를 들어 천수의 머리를 내리쳤다. 빠르고 강한 일격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쓰러질 강도였다. 하지만 천수의 머리가 미세하게 옆으로 움직였다. 정확히 3치. 몽둥이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군졸의 눈이 커졌다. 천수는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마치 방금 공격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 군졸이 이를 갈았다. 이 새끼가. 이번에는 배를 노렸다. 몽둥이가 수평으로 날아왔다. 천수의 상체가 뒤로 젖혀졌다. 정확히 몽둥이가 지나갈 만큼만.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피하는 것인지 우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이 개새끼가 날 가지고 노나. 군졸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1번, 2번, 3번, 4번. 하지만 단 한 대도 맞지 않았다. 천수는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리고 상체를 조금 틀고
어깨를 약간 움츠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모든 공격을 흘려보냈다. 현랑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저건 무술이다. 그것도 상당한 경지. 아니, 최고 수준의 무술이었다. 현랑 자신도 무인이었지만 저런 경지는 본 적이 없었다. 저 움직임,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회피. 저건 실전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군졸이 숨을 헐떡이며 물러섰다. 이 새끼. 뭐야? 천수는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윤약초를 향해. 일어나시오. 집에 가셔야지. 윤약초가 떨리는 손으로 천수의 손을 잡았다. 천수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약초들을 주워 바구니에 담았다. 산삼은 윤약초가 군졸을 바라봤다. 군졸은 품에 넣은 산삼을 꺼낼 생각이 없었다. 천수가 군졸 앞으로 다가갔다. 군졸이 뒷걸음질을 쳤다. 가까이 오지 마. 천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돌려주시오. 산삼. 돌려주시오. 군졸이 칼을 뽑았다. 이 새끼가 내가 뭔데 명령이야. 칼이 천수의 목을 향해 찔러왔다. 빠른 공격이었다. 하지만 천수의 손이 더 빨랐다. 그의 손이 군졸의 손목을 잡았다. 가볍게 마치 물건을 짚듯이. 하지만 군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목이 비틀렸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천수는 군졸의 품을 뒤져 산삼을 꺼냈다. 그리고 윤약초에게 건넸다. 가시오. 저기. 빨리 가시오. 할머니가 기다리실 겁니다. 윤약초는 산삼을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장터를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만 봤다. 현랑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흥미롭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천수가 현랑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넌 누구냐? 현랑이 물었다. 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다. 다시 평소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대답 안 하나? 현랑이 한 걸음 다가섰다. 천수는 뒷걸음질을 쳤다. 마치 겁먹은 사람처럼. 연기인가, 진짜인가? 현랑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의 움직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현랑이 손을 들어 군졸들을 물렸다. 손목 부러진 군졸을 부축한 채 일행이 장터를 떠났다. 하지만 현랑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천수를 돌아봤다. 곧 다시 보자. 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방금 뭐였지? 벙어리 천수가 군졸을 제압했어. 저 인간 무술을 할 줄 아는 거였어.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천수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작됐다. 또 다시. 천수는 눈을 감았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폐가로 돌아온 천수는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천 보자기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핏자국이 남은 장검 하나가 드러났다. 15년 동안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검이었다. 장검을 꺼낸 천수의 손이 멈췄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15년 전과는 달라진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흐려졌다. 하지만 손에 쥔 검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천수가 중얼거렸다. 그는 검을 다시 보자기에 싸지 않았다. 대신 옆에 조심스럽게 놓아뒀다.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5년 전, 천수는 금이위라 불리는 조직에 속해 있었다. 왕명을 직접 받들어 역적을 처단하는 비밀 조직. 그곳에서 그는 최고의 검객 중 한 명이었다. 박천수. 이번 임무는 특별하다. 상관이 그에게 명령서를 건넸다. 봉인된 문서였다. 개봉하는 순간 내 운명도 함께 결정된다. 각오해라. 천수는 명령서를 뜯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민서. 영모 혐의. 즉시 처단할 것. 정민서. 천수가 아는 이름이었다. 청렴한 관리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백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민서 대감은 영모를 꾸밀 사람이. 질문하지 마. 명령만 수행해. 천수는 그날 밤 정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담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정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왔군. 정민서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죽이러 왔지. 천수는 검을 뽑았다. 하지만 선뜻 찌르지 못했다. 왜 망설이나? 대감께서 정말 영모를 꾸미셨습니까? 정민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영모? 나는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간신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것이 영모란다. 그럼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자네는 명령을 받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나? 천수의 손이 떨렸다. 검끝이 흔들렸다. 자네에게도 가족이 있지? 정민서가 물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계셨다. 병약한 어머니. 명령을 거부하면 자네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금이위는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 어서 찌르게. 나는 도망치지 않겠네. 정민서가 눈을 감았다. 천수는 검을 들었다. 하지만 내리칠 수 없었다. 이건 잘못됐어. 천수는 검을 걷었다. 도망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서 도망치십시오. 정민서가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네,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제가 보기에 대감은 역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네 가족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수는 정민서를 창문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방 안에 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금이 위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박천수, 임무는 완수했나? 천수는 고개를 숙였다. 도망쳤습니다. 순간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눴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이 개자식이 일부러 놓친 거지. 매질이 시작됐다. 천수는 끌려가 신문을 받았다. 고문을 당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일주일 뒤 선고가 내려졌다. 박천수, 너는 명령불복종 및 역적 방조죄로 금위위에서 영구 제명된다. 모든 신분을 박탈하며 가족과의 연락도 금지한다. 오늘부로 너는 죽은 목숨이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되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마라. 만약 다시 무술을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되면 그 즉시 내 가족을 처형한다. 그것이 천수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 죽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닌 존재. 사람 속에 섞여 있지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천수는 어머니를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했다. 돈을 벌어도 보낼 수 없었다. 그리고 3년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천수는 장례식장 밖에서 멀리 지켜만 봤다. 눈물도 흘릴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그날부터 천수는 떠돌았다. 마을에서 마을로. 결국 이 서쪽 장터에 정착했다.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에 앉았다. 맞아도 피하지 않았다. 무술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 죽지 않을 만큼만 피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뼈가 부러지지 않게, 내상을 입지 않게. 15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윤약초를 도우면서 그 금기를 깼다. 이제 끝인가? 천수가 검을 들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끝까지 참지 못했습니다. 천수는 검을 허리춤에 찼다. 15년 만에 다시.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다시 숨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거나. 다음 날 아침 장터는 더욱 황폐해져 있었다. 간밤에 군졸들이 돌아와 상인들의 집을 습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의 곡식과 돈까지 압수해 갔다는 것이었다. 이건 강도나 다름없어. 관아에 호소해야 해. 누가 해? 관아 자체가 썩었는데. 절망이 장터를 뒤덮었다. 상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군졸들이 장터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어디 가냐? 빚을 갚지 않고. 무슨 빚입니까?
세금 체납 및 허가증 미발급 과태료. 전부 합쳐서 은자 10냥이다. 말도 안 되는 액수였다. 도망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상황. 완벽한 함정이었다. 천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빛이 살아 있었다. 정오가 되자 박진환이 직접 나타났다. 이번에는 현랑과 군졸 20여 명을 대동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 박진환이 선언했다. 장터에서 장사하려면 매달 본관에게 상납금을 내야 한다. 은자 5냥. 못 내면 노역으로 대신한다. 노역이라니요. 남자는 광산으로, 여자는 관아 부역으로 보낸다. 기한은 3년이다. 완전한 노예화였다.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였다. 날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박천수가 일어서 있었다. 그의 허리춤에 뭔가 매달려 있었다. 천으로 감싼 긴 물체. 검이었다. 현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군. 천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비틀거림도 없었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누구냐, 넌? 박진환이 물었다. 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시오.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박진환이 비웃었다. 재미있군. 거지 주제에 나한테 명령을 해. 현랑, 저자를 처리해라. 현랑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이 검 자루에 올려졌다. 어제부터 궁금했다. 넌 대체 누구냐? 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과거에 사람을 죽이던 자였소. 과거.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일 뿐이오. 현랑이 검을 뽑았다. 좋아. 그럼 내 실력을 확인해 보지. 검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빠르고 정확했다. 현랑은 고수였다. 하지만 천수는 더 빨랐다. 그의 몸이 흐르듯 옆으로 비켜섰다. 현랑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천수의 손이 현랑의 손목을 쳤다. 가볍게. 현랑의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컥. 현랑이 손목을 움켜쥐며 물러섰다. 뼈에 금이 갔다. 천수는 자신의 검을 뽑지도 않았다. 장터가 정적에 휩싸였다. 박진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놈. 대체. 천수가 박진환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끝내겠소. 박진환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끝내겠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내 놈이 아무리 무술을 해도 관의 권위를 어찌하겠다는 거냐? 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것. 금이위 신분증이었다. 이건 현랑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문양을 알아봤다. 금이위,
왕의 직속 비밀 조직. 설마 내 놈이 금이 위였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금이 위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역적을 처단하는 왕의 검이라 불리던 자들. 천수가 조용히 말했다. 15년 전 나는 명령을 거부했소. 죽어선 안 될 사람을 살렸지.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바로 그때와 같소. 천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억울한 사람들을 짓밟고 권력으로 약자를 착취하고 법을 빙자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소. 15년 전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소. 박신환이 비웃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군. 하지만 현실을 봐라. 넌 이미 버림받은 몸 아니냐? 금이 위에서 쫓겨난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힘은 필요 없소. 천수가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여러 장이었다. 이건 당신이 지난 3년간 저지른 죄목들이요. 세금 횡령, 뇌물수수, 백성 착취, 거짓 보고. 박신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디서 구했냐? 당신 부하들이 술집에서 떠들어댔지. 나는 귀먹은 거지였으니까 아무도 조심하지 않았소. 천수는 15년 동안 장터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들었다다. 군졸들의 대화, 관리들의 수작, 상인들의 하소연. 모두 기억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조작한 장부요. 천수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박진환이 관하에 제출한 장부와 실제 장부를 대조한 것이었다. 어떻게? 윤약초 할머니가 그를 아셨소. 밤마다 폐가로 찾아와 장부를 베껴주셨지. 나는 그저 앉아서 지켜본 것뿐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벙어리 거지라고 무시했던 천수가 사실은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신환이 뒷걸음질을 쳤다. 말도 안 돼. 내 놈 같은 게. 나는 15년 동안 숨어 살았소. 하지만 눈과 귀를 닫지는 않았소. 천수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소.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며 깨달았소. 내가 지키려 했던 백성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한다면 15년 전 내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현랑이 다시 검을 집어들려 했다. 하지만 천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멈췄다. 저 눈빛은 살기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예놈, 이 증거를 어디 제출할 셈이냐? 관아는 이미 우리 소나귀에 있는데. 천수가 고개를 저었다. 관아가 아니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양이요. 사헌부에. 박신환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양, 여기서 한양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그 전에 내 놈을 죽이고도 남는다. 이미 보냈소. 사흘 전에 윤약초가 믿을 만한 상인편에 문서를 맡겼소. 지금쯤 한양에 도착했을 거요. 박진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개자식이. 군졸 10여 명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칼과 창이 천수를 향했다. 하지만 천수는 여전히 검을 뽑지 않았다.
그의 몸이 물처럼 흘렀다. 첫 번째 군졸의 칼을 피하며 손목을 쳤다. 두 번째 군졸의 창을 잡아 돌렸다. 세 번째 군졸의 발을 걸었다. 빠르고 정확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 15년 동안 봉인했던 무술.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수천 번의 훈련, 수백 번의 실전. 모두 살아 있었다. 군졸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다. 천수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기절시키거나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괴물. 혈랑이 중얼거렸다. 저건 무술이 아니었다. 예술이었다. 싸움을 넘어선 경지였다. 박신환이 비명을 질렀다. 죽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은 군졸들은 겁에 질려 물러서 있었다. 천수가 박진환 앞에 섰다.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대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소. 그것이 진짜 정의니까.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나타났다. 사헌부 관원들이었다. 사헌부 소속 감찰관 이정훈이다. 박신환, 너는 체포한다. 박신환이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수가. 감찰관 이정훈이 말해서 내려 천수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박천수요? 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를 받았소. 정확하고 상세했소. 이만한 증거는 처음 보았소.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이정훈이 천수를 유심히 바라봤다. 당신 금이위 출신이라고 들었소. 15년 전 정민서 대감 사건. 천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알고 계셨소. 정민서 대감은 지금 사헌부 대사헌이시오. 당신이 살려준 그분이 이제 조정을 바로잡고 계시오. 천수의 눈이 커졌다. 정민서가 살아있다.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 대감께서 당신을 찾으셨소. 15년 동안 당신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명령을 거역했소. 벌을 받아 마땅한. 무슨 벌이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소.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정의로운 조정을 만들었소. 이정훈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정민서 대감의 명으로 전하오. 박천수, 당신의 모든 죄를 사면하며 금이위로 복직을 명하오. 천수는 문서를 받지 않았다. 복직은 사양하겠소. 왜요? 나는 이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소. 검을 쓰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천수가 주변을 둘러봤다. 장터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윤약초가 앞으로 나왔다. 천수 아저씨, 괜찮소?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전하래요. 아저씨가 밤마다 와서 장부 베끼는 걸 지켜봐 주셔서. 천수가 부드럽게 웃었다.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야말로 고맙소. 덕분에 할 일을 할 수 있었소. 박진환과 혈랑,
그리고 부패한 군졸들이 줄줄이 묶여 끌려갔다. 장터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자유다. 사람들이 천수에게 달려왔다. 악수를 청하고 감사를 표했다. 천수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15년 동안 맞기만 했던 손으로 이제는 악수를 받고 있었다다. 이정훈이 말에 올라타며 말했다. 정말 복직하지 않겠소. 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천수가 고개를 저었다. 대감께 전해주시오. 제가 구한 것은 대감 한 분이 아니라 대감이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한양으로 오시오. 문은 항상 열려 있소. 사헌부 일행이 떠나갔다. 장터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천수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천수 나리, 저희와 함께 밥 먹으시죠. 나리는 무슨, 그냥 천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천수는 그들의 성화에 이겨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천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검은 여전히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뽑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은 오늘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는 날이었다.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사흘 후 한밤중 천수는 폐가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언제든 깨어날 수 있도록.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 명이 아니었다. 5, 아니 6명. 천수의 손이 천천히 검 자루로 향했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다. 들어오시오. 천수가 조용히 말했다. 밖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었다.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고수의 기운이 느껴졌다. 박천수. 가장 앞선 자객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우리가 누군지 알 것이다. 천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금이위, 현역이로군. 그렇다. 우리는 내 놈을 처리하라는 명을 받았다. 무슨 죄목으로? 죄목은 중요치 않다.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하지만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금이위의 비밀을 노출시켰다. 용납할 수 없다. 천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민서 대감이 사헌부 대사헌이 되셨다던데. 조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소. 그런데도 아직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군. 조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진 않는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다. 자객이 검을 뽑았다. 다른 5명도 일제히 무기를 꺼냈다. 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을 찾지만 뽑지는 않았다.
싸우지 않겠소. 나는 이미 충분히 싸웠소. 이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요. 그럼 순순히 죽겠다는 말인가? 천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도망치겠소. 순간 천수의 몸이 움직였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자객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천수는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쫓아라. 자객들이 뒤를 쫓았다. 하지만 천수는 이미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저자 1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도 실력이 전혀 녹슬지 않았다. 자객들이 놀라며 추격을 시작했다. 천수는 지붕을 타고 달렸다. 경공술. 15년 동안 쓰지 않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담을 넘고 기와를 밟고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뒤쫓는 자객들도 만만치 않았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천수는 방향을 바꿨다. 장터 반대편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자객들이 따라왔다. 천수의 의도를 눈치챈 듯했다. 저자가 산으로 도망치고 있다. 완벽하군. 거기서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산속 깊은 곳. 천수가 작은 계곡에 멈춰 섰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아니,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자객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이제 끝이다, 박천수. 천수가 검 자루에 손을 올렸다. 묻고 싶은 게 있소. 뭐냐?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요? 정민서 대감이 조정을 바로잡았다면서. 왜 아직도 이런 명령이? 자객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뿌리는 깊다. 정민서 대감 혼자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거요? 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어서. 그렇다.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무 정의로웠다. 그런 자는 위험하다. 천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정의가 위험하다니. 웃긴 세상이로군. 세상은 원래 그렇다. 자객이 검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싸우겠느냐? 아니면 순순히 죽겠느냐? 천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계곡을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나는 15년 동안 숨어 살았소. 천수가 천천히 검을 뽑았다. 맞아도 피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참았소. 그게 속죄라고 믿었소. 검날이 달빛에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소. 진짜 속죄는 숨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천수의 검이 움직였다. 15년 만에 제대로 휘두르는 검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에는 죽이는 검이었다면 지금은 지키는 검이었다. 첫 번째 자객의 칼을 튕겨냈다. 두 번째 자객의 급소를 피해 어깨를 쳤다. 세 번째 자객의 다리를 끊었다. 치명상이 아니라 무력화시킬 정도로. 저자, 죽이지 않고 있다. 방심하지 마라. 저게 더 어려운 기술이다.
자객들의 공격이 거세졌다. 하지만 천수는 모두 막아냈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다. 아니, 15년의 시간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다. 지키고 싶은 것이 명확했다. 10번째 합, 20번째 합, 30번째 합.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모두 살아 있었다. 천수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자객, 처음 말을 건넸던 그가 검을 떨어뜨렸다. 대체 넌 뭐냐? 나는 그저 박천수요. 과거에는 살인자였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요. 천수가 검을 걷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나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나는 그저 이곳 장터에서 조용히 살 것이라고. 내 놈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계속 자객을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 막을 것이오. 하지만 죽이지는 않겠소. 자객이 천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전하겠다. 그는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씩 업고 사라졌다. 천수는 혼자 계곡에 남았다. 검을 바라봤다. 달빛에 빛나는 칼날. 15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제 진짜 끝인가? 천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객이 말했듯이 뿌리는 깊었다. 어둠 속의 세력들은 계속 그를 노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천수는 두렵지 않았다. 15년 전 그는 명령을 거역하고 숨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킬 사람들이 있었다. 장터의 상인들, 윤약초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 천수는 검을 허리춤에 찼다. 앞으로도 계속 이 검을 차고 있어야겠군. 더 이상 땅에 묻지 않기로 했다. 언제든 뽑을 수 있도록 항상 몸에 지니기로 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천수는 장터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산 아래 마을이 보였다. 장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일상. 천수가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 그리고 이제 지키기로 결심한 것. 돌아왔구나. 장터 입구에서 윤약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소? 간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저씨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걱정했어요. 천수가 미소 지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오. 괜찮아요. 무사하시면 됐어요. 윤약초가 따뜻한 국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할머니가 끓이셨어요. 드세요. 천수는 그릇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고맙소. 두 사람은 함께 장터로 걸어갔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장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진환이 사라진 후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다. 정민서 대감이
직접 추천한 청렴한 인물이었다. 세금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장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수의 자리는 여전히 같았다. 장터 구석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다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천수 나리, 오늘 아침은 드셨습니까? 쌀가게 주인 김서방이 밥을 가져왔다. 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리는 무슨 그냥 천수라고 하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은인이신데요. 은인도 아니오. 나는 그저 우리를 구해 주신 분입니다. 김서방은 밥을 놓고 갔다. 천수는 한숨을 쉬었다. 매일같이 일했다. 상인들이 번갈아 가며 음식을 가져왔다. 이것도 익숙해져야 하는 건가? 천수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장터에 나타났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분이 누구시지? 관복 색깔을 보니 높은 분 같은데? 남자는 곧장 천수에게로 걸어왔다. 천수는 그 뒷모습을 보자마자 알아봤다. 정민서. 15년 만에 재회였다. 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민서가 앞에 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다. 오래간만이오, 천수. 대감님. 천수가 고개를 숙였다. 정민서가 손을 내밀어 천수의 어깨를 잡았다. 고개를 드시오. 당신은 내 은인이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 할 일을. 15년 전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소.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소. 정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을 찾았소. 15년 동안.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소. 죽었다고 아니면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알고 있소. 사헌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소. 당신이 이곳에서 무시당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 힘으로 부패한 관리를 처단했다는 것을. 정민서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왕명이오. 당신의 모든 죄를 사면하고 금위위 총관의 직책을 제수한다는. 천수는 문서를 받지 않았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능력이 있소. 조정에 필요한 사람이오. 천수가 장터를 둘러봤다. 오가는 사람들, 장사하는 상인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풍경.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저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으로.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천수가 정민서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돕고 어떻게 살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민서가 한참 천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그가 문서를 걷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만약 이곳에 위험이 닥친다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내가 돕겠소. 감사합니다. 대감님. 정민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15년 전 당신이 나를 살린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었소. 수많은 백성들을 구한 것이었소. 그것을 잊지 마시오. 천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민서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윤약초가 다가왔다. 저분이 정민서 대감님이시죠? 그렇소. 아저씨가 구해주신 분이고요. 옛날 일이요. 윤약초가 미소 지었다. 옛날 일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저씨가 15년 전에 옳은 선택을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저씨, 할머니가 부르세요. 저녁 같이 드시래요. 그렇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장터를 가로질러 사람들 사이를 지나 사람들이 천수에게 인사했다. 천수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천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다. 무시가 아닌 존경을, 침이 아닌 인사를. 해질 무렵 윤약초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맞았다. 어서 오게. 앉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담소를 나누고 웃음을 지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천수에게는 1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밥을 다 먹고 천수는 일어섰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게. 그리고 할머니가 천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우리를 지켜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천수는 폐가로 돌아갔다. 여전히 낡고 허름한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집 같았다. 검을 벗어 벽에 걸었다. 더 이상 바닥에 묻지 않았다. 언제든 잡을 수 있는 곳에 두었다. 또 올까? 천수가 중얼거렸다. 자객들이 다시 올지도 몰랐다. 어둠 속의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15년 전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킬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창밖으로 장터가 보였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천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과거의 환영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천수는 여느 때처럼 장터로 향했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웃으며 인사했다. 아이들이 겁내지 않고 다가와 말을 걸었다.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천수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천수 아저씨. 어린아이가 달려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드세요. 엄마가 만드신 떡이에요. 고맙구나.
천수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갔다. 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 15년 동안 꿈꿨던 것들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활기찬 목소리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천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검은 여전히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뽑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은 오늘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맞지 않는 하루. 무시당하지 않는 하루.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루. 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15년 만에 찾은 평화.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장터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가끔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고 편안히 잠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천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윤약초가 옆에서 약초를 팔고 있었다. 김서방이 가끔 들러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천수 옆에 앉아 쉬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천수를 찾아왔다. 어르신, 검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르신처럼. 천수는 잠시 생각했다. 15년 전 그는 검으로 사람을 죽였다. 15년 후 그는 검으로 사람을 지켰다. 이제 그 검술을 전할 때가 온 것일까?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검은 지키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천수는 제자를 받았다. 하나, 둘, 셋. 장터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천수는 그들에게 검술을 가르쳤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언제 검을 거둬야 하는지.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장터는 더욱 안전해졌다. 몇 년 후, 천수는 백발이 성성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겨울밤, 천수는 폐가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어머니. 천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천수는 눈을 감았다. 15년 전 그는 명령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사람들의 신뢰, 평범한 일상, 살아갈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제 진짜 끝이군. 천수가 미소 지었다. 평생을 숨겼던 사내는 딱 한 번 움직였고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평범함 속에 섞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숨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다. 장터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다. 편안한 잠. 천수가 지켜주는 밤. 검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언젠가 다시 뽑을 날이 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천수는 두렵지 않았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강하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년 동안 숨고 참고 버텨야 했던 한 사람의 삶은 결국 검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천수는 더 이상 영웅도 죄인도 아닙니다. 그저 장터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하루를 지켜보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묵묵히 버텨온 천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고단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을 주세요. 이 채널은 조용히 듣다 잠들 수 있는 이야기, 오래된 예시기처럼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밤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